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주가가 20만 원대가 이제 보여집니다.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나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부분 한번 뭐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이제 EMA에서, CAMP에서 셀트리온의 CTP16, 백어젤마 관련되는 부분에서 판매 승인 권고 관련되는 레커멘데이션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기타 이제 외신 보도에서도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CTP16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판매 승인 신청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넣어서 올해 지금 동시 승인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조금 이제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신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성장 동력 원은이 이 부분에 좀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내 기사도 이 베그젤마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오늘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언론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요. 그만큼 셀트리온의 기존의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와 이제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외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 이제 그동안에 조금 이제 부담스러웠던 레키로나 위주의 어떤 주가 흐름에서 어떤 이제 최근에 램시마, SC라든지 유플라이마여서 베그젤마까지 신규 성장 동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있기 때문에 수급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실적단에도 분명히 가세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주로 이제 항암제 아니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 부분들도 파이프라인 확대가 있는데요. 항암제 쪽에서는 세 번째 바이오시밀러입니다. 그래서 EMA 산하의 CAMP에서 이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 요거 받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EC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약품 체조 판매 허가를 승인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빠르면 한 달, 늦어도 이제 분기 내에 이제 끝나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출 관련되는 부분과 유럽에 이어서 미국 FDA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 관련되는 또 이슈가 또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혈액암 관련되는 트룩시마와 유방암 관련되는 허주마에 이어서 세 번째 이 항체 바이오시밀러 현지 분위기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기관에서도 이제 예상 매출을 올해 한 500억대, 내년에 한 600억대 정도 이제 미리 일단 헬스케어 쪽으로 물량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자체가 뭐 8조 정도가 되는 시장이고, 사실 이제 뭐 이 바이오시밀러의 주된 시장이 미국이나 유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좀 선점을 하느냐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아바스틴 쪽은 이제 셀트리온이 가격 중심으로 일단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진을 유지하면서 이 승부를 어떻게 보느냐가 또 향후에 상당히 좀 중요하니까 이 부분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빠르면 유럽과 미국에서 연내 승인이 같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셀트리온은 이제 최근에 보면 원 오리지널제사와 에버그린 전략을 맞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특허 분쟁 없이 특허 합의를 계속 이제 마치고 있죠. 유플라이마도 뭐 이런 개념이고, 아바스틴의 오리지널사가 이제 로슈 쪽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이제 제넨텍하고 이 부분 합의를 좀 맞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유럽하고 미국의 이제 이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 자체가 유럽에서 한 2조 초반 정도고요. 미국에서는 한 3조대 중반 정도죠. 그래서 이 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내느냐. 유럽 시장의 이 부분 대비해서 미국 시장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한금융투자는 조금 이제 보수 잡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와 더불어서 주요한 성장 동력원으로 지금 이제 주가에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 올해는 막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사실 뭐 소비자 물가도 지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에 따라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 소비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구매를 못할 수 있겠지요. 물가의 어떤 급등으로 소득 수준이 좀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2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까지 지금 가이던스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시장 대비해서 잘 버틴다든지 오히려 좀 올라갈 때도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금 창출 능력에서 셀트리온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비율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요. 그래서 2분기 연간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가이던스가 상당히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환율이라든지 이런 이익단의 어떤 부분이 빠지는 부분들을 전체적인 어떤 순이익단에서도 지금 낮추고 있어서 주가가 지수로도 이제 뭐 많이 좀 빠져 있고, 심하게 보는 데는 뭐 2000선까지 보는 데도 있고요. 제일 낮게 보는 데가 뭐 2200, 2000선인데 최근 이제 2300 정도에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오늘 이제 2400까지 넘으면서 일단 단기 반등들은 나왔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선전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셀트리온이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최근에 주가 흐름이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 점진적인 어떤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일단 수급도 들어오면서 반영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이렇게 수급이 안 좋은 장에도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을 500억대 코스닥 종목에서는 가장 많이 좀 매수를 했습니다. 뭐 작년도에 사실 이제 이 램시마 SC에 대한 어떤 기사들이 많이 좀 없었고 실적들도 좀 그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램시마 SC가 유럽 시장에서 현지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굉장히 좀 호응에 부응하면서 그 올해 이제 또 6월 달에 이제 덴마크에서 이제 열렸던 유라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통한 램시마 SC가 기존의 램시마 이제 IV 제형하고 해서 스위칭 했을 때도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해서 상당히 주요한 어떤 선택지가 된다, 이런 어떤 호평을 받으면서 내년까지 이제 램시마 SC의 어떤 실적에 관련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왜 중요하면 헬스케어 쪽으로 이게 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소화가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신한금투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지금 2분기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단을 지금 좋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램시마 SC 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도에 좀 기대가 되는 미국 쪽에서 어떤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올해 말 내년 정도 보면 차후에 이제 나오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서 선제적으로 물량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헬스케어 쪽의 어떤 기대감들이 여전히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주가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기간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오늘 이제 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7만 원대 정도 부근까지, 저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이제 뭐 8만 원대 한 10만 원대 정도까지는 중기 관점에서 갈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5만 원대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부분들은 한 8만 원대, 10만 원대 일단은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뭐 신용, 그 다음에 이제 미수, 그 다음에 스탁론, 그 다음에 레버리지 쪽에 이제 CFD도 있죠. CFD는 사실 이제 2016년도에 이제 교보증권이 이제 대형 증권사가 아닌데 이제 좀 하고 이제 2019년 16년도에 이제 교보증권하고 이제 그 뒤에 2019년도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 뒤에 이제 뭐 DB라든지 2020년 들어서 이제 코로나 전국 때는 뭐 신한, 뭐 한국투자증권, 뭐 유진, 하나, 작년도에는 뭐 대형 증권사죠. 뭐 삼성이나 이런 데까지 뭐 NH 뭐 이런 증권사까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에 이제 이 파생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서 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려도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상품의 어떤 만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상당히 좀 규제가 있는 편인데, 결국 이제 유동성이 나오니까 이런 어떤 CFD가 상당히 고레버리지거든요. 본래는 이제 이 정거금 레버리지 이런 게 지금은 좀 그래도 규제가 되어서 2.5배인데 뭐 작년이나 이게 초기에는 10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이제 역외 선물한 이제 거래할 때 실제 실물이 오고 가지 않고 그냥 차익으로 뭐 거래하고, 파생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하죠. FX 거래 하시는 분들은 요런 어떤 차익 결제 거래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초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제 파생으로 그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거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어떤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 투자자가 해요. 그 조건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뭐 필수 요건에 이제 5년 중에서 1년 이상 뭐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뭐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선택 1, 2, 3 중에 이제 하나가 좀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제 뭐 금액이 좀 있습니다. 요 부분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법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이제 CFD를 뭐 공매도와 연결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레버리지가 크니까 좀 좋은 쪽에 이제 CFD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형주 외국 해외 쪽에는 이제 테슬라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이제 국내는 이제 막 카카오라든지 바이오 쪽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많이 이제 했다라고 이제 기사는 나와 있는데 그만큼 좀 좋은 회사니까 유동성이 있었을 때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먹을 수 있는 차익 결제 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공매도나 이제 신용 대주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뭐 기간 제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CFD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장점이 있어서 정권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또 이제 세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했는데 결국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레버리지가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이 반대 매매 우려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죠. CFD는 이제 오전에 뭐 한 10시 정도 돼서 이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뭐 이런 어떤 주가 급락에 따라서 메꼬라 마진콜은 이제 추가 점검 납부 요구에 대해서 대부분 투자자가 이제 추가 점검을 납부를 했다 하지만 항상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이런 레버리지 구조의 어떤 수급들이 악성 매물로 항상 있다는 부분들은 항상 이제 유념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거의 한 18만 원대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이제 3월 달에 블록딜 관련된 이 부분들을 나름 오늘 좀 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도 여기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윗꼬리를 좀 맞았던 부분인데 오늘도 이제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좀 공매도가 좀 나왔고 오늘도 이제 그 부근 가면 일단 공매도가 조금 증가는 해요. 외국인도 오늘 좀 매도를 하고 근데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일단은 수급을 쌓아주고 있다.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뭐 회원님들한테도 뭐 오늘 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이제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본다라고 하면 이 30만 원대의 가격권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다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올해는 이제 이게 지금 저항대가 이제 20만원, 25만원대 요렇게 3단계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제 가장 우선인 게 3월 달에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 이게 이제 넘어가면 20만원은 보이죠. 그래서 20만원대에서 25만원대는 올해 이제 하반기에 한 번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까지 본다면 30만원대까지 흐름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다면 이제 그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올해 내년 그 다음에 내후년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에다가 지금 아바스틴 그리고 향후에 이제 2025년도까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어떤 국면에서 큰 시장의 어떤 그 면역 감문 억제제라든 이런 어떤 시장들이 계속 오는데 셀트리온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도전을 하고 그 어떤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올해 내년도에 하면 그 다시 한번 이 2018년도 그리고 2020년도의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당장에 이렇게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제 분명히 이제 뭐 지금 20만원권에서 30만원권의 부분들은 불가능한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제 5월달, 6월달에 제가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분들은 한 20만원권, 한 25만원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올해 좀 기대되는 어떤 수준이라면 내년도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한 10만원대 이제 중반 이하로 맞추신 분들은 더블 이상의 어떤 이제 성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뭐 자세한 이야기 좀 궁금하신 부분들은 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또 자세한 질문하시면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